안녕하세요. 글 읽어주는 채널 글물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장편소설 잠입니다. 제1막 잠에 입문하다. 잠은 잘 자요? 극히 사적인 영역을 건드리는 이런 질문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례하게 느껴져 당혹스럽다. 맞아요. 지금 여기 내 앞에 있는 바로 아가씨 말이에요. 잠은 쉽게 드는지 일어나면 몸은 개운한지 묻는 거예요. 똑부러진 대답이 없자 카롤린 클라인이 빙긋이 웃으며 금색 필터가 붙은 시가릴로에 불을 붙인다. 그녀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어 공중에서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이고 나서 덧붙인다. 내 얘기 들어봐요. 우린 일생의 3분의 1을 자면서 보내요. 3분의 1이나. 게다가 12분의 1은 꿈을 꾸면서 보내죠. 하지만 사람들 대부분은 관심이 없어요. 잠자는 시간을 단순히 몸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보거든요. 깨는 순간 꿈은 거의 자동적으로 잊혀요. 밤마다 매지근하고 축축한 침대 시트 밑에서 벌어지는 일이 나한테는 신비롭기만 한데 말이에요. 잠의 세계는 우리가 탐험해야 할 신대륙이에요. 캔에서 쓸 수 있는 소중한 보물이 가득 들어있는 평행세계죠. 앞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단잠 자는 법을 가르치는 날이 올 거예요. 대학에서는 꿈꾸는 방법을 가르치게 될 거예요. 대형 스크린으로 누구나 꿈을 예술작품처럼 감상하는 날이 올 거예요. 무익하다고 오해를 받는 이 3분의 1의 시간이 마침내 쓸모를 발휘해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가능성을 극대화시키게 될 거예요. 내 비밀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잠의 세계인 신기원을 열게 될 거예요.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거죠. 이어지는 긴 침묵. 선언문을 낭독하듯 말을 쏟아낸 카롤린 클라인이 시가릴로를 깊숙이 빨아들인다. 반짝이는 입술 사이로 파르스름한 빛을 띤 연회색 연기가 빠져나와 빙글빙글 돌며 공중에서 꼿꼿한 팔자를 그린다. 연기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퍼지며 전등을 휘돌아 천장 밑으로 흩어진다. 27살인 아들 자크와 오늘 처음 만난 아들의 새 여자친구에게 강렬한 인상을 준 게 흐뭇한 듯 여성 과학자가 머리를 턴다. 두 젊은이는 넋이 나간 듯 이 비범한 여성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 카롤린 클라인, 59세. 장난기 서린 까만 눈에 풍만한 몸집. 그녀는 평소 즐겨 입는 빨간 원피스에 나무 모양의 빨간 장식이 달린 목걸이를 걸치고 있다. 목소리는 우렁차고 몸짓에서는 힘과 자신감이 느껴진다. 말씀하신 비밀 프로젝트라는 게 뭐예요? 샤를로트가 묻는다. 아들 자크의 여자친구가 소유한 퐁텐블로의 현대식 빌라는 말소리가 크게 울린다. 카롤린은 못 들은 척하며 태연히 말을 이어간다. 많은 사람들에게 밤은 고통으로 다가오죠. 불편한 매트리스에서 자고 수면 무호흡증과 불면증을 겪어요. 자고 나도 온몸이 뻐근한 만성 피로에 시달리죠.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10사람 중 6이 잠을 잘 못 잔다고 해요. 열의 넷은 주기적으로 수면제를 복용하고 열의 둘은 만성 수면 질환에 시달린다는군요. 수면장애는 면역 체계에 이상을 일으키고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죠. 자살 충동을 부르고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배우자의 코골이가 심하거나 잠버릇이 나빠서 이혼하는 부부가 어디 한둘인가요? 자동차 사고, 부진한 학교 성적, 직장 생활에서의 실패 등도 원인을 따져보면 모두 수면 문제죠. 자크가 잔에 포도주를 채워주자 카롤린은 얘기를 계속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인다. 남들 앞에서는 잠이 적다고 말했지만 사실 나폴레옹은 불면증 환자였어요. 극도로 예민하고 걸핏하면 화를 내고 이웃나라를 수없이 침략한 게 불면증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요. 유명인 중에 잠 때문에 고생했다고 알려진 사람은 빈센트 반 고흐, 아이작 뉴턴, 토마스 에디슨, 메릴린 먼로, 셰익스피어, 마거릿 대처가 있어요. 다들 불면증 환자였죠.
대신 불면의 밤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죠. 제가 알기로 적어도 뉴턴이나 셰익스피어에게는요. 샤를로트가 끼어든다. 어쨌든 당사자들에겐 불행한 일이죠. 하얗게 밤을 새우는 동안 창작에 매달리는, 미치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었겠죠. 소수의 몇 사람 말고 흐트러진 눈길로 우두커니 자명종을 바라보며 정상적으로 잠들기만을 바라는, 이 하나만 간절히 바라는 창작과 무관한 평범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불면증은 불공평한 벌이군요. 아니, 그 반대예요. 그거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평등하죠. 부자나 가난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 서양인이나 동양인, 기혼자나 미혼자나 똑같이 잠과 힘겹게 씨름하니까요. 카롤린 클라인이 효과를 노려 잠시 뜸을 들인다. 불면은 이 세기가 맞닥뜨린 심각한 재앙이에요. 그런데도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죠. 무턱대고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 외에 오늘날까지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어요. 원인을 고치기보다 증상을 억제하는 수준이죠. 게다가 벤조디아제핀을 주 성분으로 하는 지금의 수면제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해요. 첫째, 꿈을 없애요. 둘째, 중독성이 강해요. 셋째, 최근에는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아까 말씀하신 비밀 프로젝트라는 게 대체 뭐예요? 샤를로트가 재차 집요하게 묻는다. 카롤린은 샤를로트가 자신과 닮은 구석이 많다는 사실이 여간 재밌지 않다. 같은 금발의 까만 눈, 심지어 퉁퉁한 몸매까지. 이들이 이 아가씨와 사귀는 것은 결국 엄마인 자신을 사랑한다는 무의식적인 증거라 여기는 카롤린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버릇처럼 살짝 금빛 머리를 턴다. 그녀가 시가릴로를 비벼 끈다. 마드모아젤, 초면에 약간의 비밀은 남겨둬야 앞으로 만남에서 신비를 벗겨가는 기쁨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익히 알겠지만 오늘 나한테 좀 힘든 일도 있었고, 그래서 말인데 그만 식탁으로 옮겨 앉을까요? 셋은 거실에서 일어나 널찍한 식당에 자리를 잡는다. 샤를로트가 급히 준비한 요리를 주방에서 내온다. 치즈를 잔뜩 깔아 뿌린 볼로네제 스파게티. 글루텐 프리 제로로 요리해서 살짝 뻑뻑하지만 건강에는 좋아요. 저녁 식사 후의 소화도 수면과 분명히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샤를로트가 은근슬쩍 모두의 관심사인 잠으로 다시 화제를 돌린다. 잠에 영향을 주는 게 어디 한두 가지인가요? 음식, 기후, 취침 시간, 스트레스, 마시는 음료 다 관계가 있죠. 자크가 잔 3개의 검붉은 포도주를 채운다. 이런 감미로운 술이 있으면 평안한 밤은 보장받는 거죠. 자크가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한마디 보탠다.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여전히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 얼굴로 샤를로트가 묻는다. 좋은 음식을 먹고 한 달에 최소한 8번은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갖고 규칙적인 시간에 자고 잠들기 전에 심호흡을 크게 몇 번 하고 책을 조금 읽어봐요. 흥미로운 소설만한 수면제가 없죠. 소설을 읽는 동안 꿈에 나타날 첫 장면이 만들어져요. 자세한 얘기는 자크한테 들어요. 내가 비결을 알려줬으니까. 셋은 호박색 그랑 마르니에를 입힌 일플로탕트를 디저트로 먹는다. 카롤린이 시계를 내려다보더니 벌써 12시 반이나 됐다며 놀라는 표정을 짓는다. 피곤하니 그만 자리를 파하고 싶다는 뜻이다. 오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으니 당연히 피곤하시겠죠, 클라인 교수님. 괜찮으면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2층에 손님용 방이 하나 있어요. 마음은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샤를로트. 집에 가는 게 낫겠어요. 이 시간이면 아무리 날 괴롭히고 싶은 적들이라도 기진맥진해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난 내 침대가 아니면 잠을 못 자요. 밤에 하는 나만의 오붓한 의식도 있고 오늘 일어났던 소라는 걱정하지 말아요.
밤사이 잠이 대사작용을 해줄 테니까. 나라는 사람은 꿈을 이용해서 낮 동안 겪은 힘든 일들을 씹고 으깨고 소화하죠. 카롤린이 호두를 한 알 집더니 힘주어 으스러뜨린다. 우리가 자유로운 건 잠자는 시간뿐이에요. 잠자는 동안만 모든 게 가능해지죠. 그녀가 연갈색 대뇌 반구 2개를 축소해 놓은 듯한 호두 속살 2쪽을 입속에 쏙 넣는다. 이만 갈게요. 따뜻하게 맞아주고 예정에 없던 저녁까지 대접해줘서 고마워요. 조만간 꼭 다시 만나요. 자신이 타고 온 빨간색 스포츠카에 오른 카롤린 클라인이 빌라 현관까지 배웅을 나온 아들과 아들의 여자친구를 향해 마지막으로 손을 들어 인사하면서 가속기를 힘껏 밟는다. 그녀는 더운 밤 공기를 가르며 질주한다. 호기심이 지나쳐 보이던 낯선 아가씨에게 비밀 프로젝트에 관해 입을 다물길 잘했다고 속으로 생각한다. 밤하늘의 둥그런 달이 휘영청 밝게 떠있다. 최악의 사태를 예감한 듯 얄궂게 일그러진 표정을 한 달이다. 거울 속에 그녀의 고리눈이 비친다. 속눈썹이 파르르 떨린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카롤린 클라인은 집에 도착했다. 그녀는 백합 향이 나는 클렌징 티슈로 화장을 지우고 나서 파란색 치약으로 이를 닦는다. 밤늦은 시각에도 몽마르트르의 밤 공기는 후덥지근하다. 카롤린은 6층에 위치한 아파트의 창문을 열어젖혀 환기를 시킨다. 그녀는 입고 있던 빨간 원피스와 속옷을 벗고 실크 시트 속으로 몸을 밀어넣는다. 새벽 2시 30분 잠이 든다. 새벽 3시 30분 슬그머니 몸을 일으킨다. 눈은 떴지만 초점 없는 동공으로 허공을 응시한 채 알몸으로 주방을 향해 걸어간다. 냉동고에서 스테이크를 꺼내 접시에 담고 나서 포크를 들고 의자에 앉는다. 포크를 잡고 한참을 씨름하다 서랍에서 큰 칼을 꺼내 냉동된 고기에 찔러 넣는다. 번쩍이는 칼을 손에 쥔 채 다시 자리에서 일어난다. 돌덩이처럼 딱딱해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음식에 뿌릴 기적의 소스라도 찾으려는 듯 찬장 문을 연다. 찬장 안을 더듬다 유리잔 하나를 넘어뜨리고 만다. 깨진 유리 조각을 밟은 발에서 피가 흐른다. 그녀가 부엌 창문을 열더니 여전히 넋이 나간 얼굴을 하고 찬장 위로 기어오른다. 냉동 스테이크와 완벽하게 어울리는 소스를 찾아 지붕으로 나선다. 그녀가 슬레이트 지붕 위로 한 발, 또 다른 발을 내딛는다. 몇 발짝 천천히 걸음을 뗀다. 피 묻은 발이 기와에서 미끄러져 내리지만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유지한다. 까맣까맣하는 반딧불 같은 불빛들이 점점이 떠있는 파리의 야경도 그녀의 시선을 붙들지 못한다. 휘둥그렇게 뜬 눈은 아직도 무한을 향해 고정돼 있다. 다시 몇 걸음. 지상 20m 높이에서 자칫 추락이라도 하면 생명의 위태로울 판이지만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큰 칼을 손에 꼭 쥐고 앞으로 나아간다. 교교한 보름달과 별들이 건물 지붕을 걸어가는 알몸의 그녀를 비추고 있다. 새벽 3시 37분. 밑에 주차된 자동차에 새똥이 떨어졌는지 귀를 찢을 듯한 경보음이 공중으로 울려 퍼진다. 카롤린 클라인이 몸을 소스라뜨린다. 동공이 급격히 작아진다. 주변의 지붕들이 시야에 또렷이 들어온다. 발가벗은 몸으로 큰 칼을 들고 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그녀는 비명을 내지른다. 집들에 불이 켜지고 내려진 커튼들 뒤에서 못마땅한 표정의 얼굴들이 등장한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모양이다. 순간 그녀가 손에 쥐고 있던 칼을 떨어뜨린다. 칼이 6층 아래의 보도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낸다. 카롤린 클라인은 손으로 황급히 가슴과 성기를 가린다. 돌연 아찔한 현기증이 느껴진다. 그녀는 추락하지 않으려고 지붕 위를 설설 기기 시작한다. 새벽 3시 39분. 그녀는 부엌 창문을 넘어 들어와 커튼을 내리고 나서야 이웃들의 시선에서 벗어난다. 냉동 스테이크를 쓰레기통에 쳐넣고 찬장 문을 닫는다. 발바닥에 붕대를 감고 나서
실내화를 신고 깨진 유리 조각을 주워 담는다. 그녀는 가운을 걸치고 냉수를 목으로 넘긴다. 새벽 3시 50분. 그녀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서서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 치미는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크게 심호흡을 한다.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뒤엉킨다. 긴장감이 몸을 옥죄인다. 그녀는 소스라치듯 몸을 떤다. 얼굴에 힘을 경련히 인다. 그녀가 거울 속의 모습에게 다가간다. 공포에 질린 얼굴을 한다. 주먹이 거울로 날아간다. 새벽 3시 57분. 이런 장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그녀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다. 고통스럽더라도 그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무거운 결정을. 여자의 부드러운 손길이 그의 목덜미에 와 닿는다. 손끝이 그의 목을 휘감듯 더듬다 턱에 이른다. 그 비밀 프로젝트라는 게 대체 뭐야? 수면과 꿈에 관련된 건데 자긴 당연히 알겠지? 엄마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당부했어. 미안해. 여자가 실망한 얼굴로 어깨를 으쓱 추어 올리더니 더는 캐묻지 않고 욕실로 들어가 화장을 지운다. 방에 혼자 남은 자크 클라인은 창문을 열어 후덥지근한 바깥 공기를 마신다. 그가 만면에 미소를 띈다. 흐뭇하고 여유로운 표정이다. 그는 달빛이 환한 하늘에 깨알같이 박힌 별들을 올려다보며 감정이 요동쳤던 힘든 하루를 다시 떠올린다. 엄마는 대단히 용감한 사람이다. 오늘같이 힘든 일에 대처하는 엄마의 모습은 그저 경이로울 뿐이다. 침착함, 강인함, 냉정함, 단호함과 과단성, 어떠한 경우에도 동요하지 않는 느긋함. 엄마는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사람이다. 퐁텐블로에서 엄마와 함께 예정이 없던 저녁을 먹으면서 낮에 벌어졌던 위기 상황의 해법을 찾을 것 같아 그는 가슴이 뿌듯하다. 엄마가 샤를로트를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인 것도 큰 소득이다. 그는 엄마가 잠에 대한 견해를 열정적으로 피력하던 순간을 흐뭇하게 다시 떠올린다. 우린 일생의 3분의 1을 자면서 보내요. 사람이 90년을 산다고 가정하면 30년을 자는 셈이다. 쓸모없다고 치부돼 잊히는 시간, 우리가 잃어버리는 시간이 장장 30년이다. 30년. 지금의 내 나이보다 많은 시간. 게다가 12분의 1은 꿈을 꾸면서 보내죠. 그동안 엄마한테서 숱하게 들었지만 한 번도 지겹다고 느낀 적은 없다. 도리어 들을 때마다 의미가 깊고 새롭게 다가온다. 잠을 향한 그녀의 관심과 열정은 전염성이 강해 개척해야 할 신대륙에 대해 얘기하며 엄마가 목청을 높일 때마다 그는 짜릿한 전율을 느낀다. 엄마는 현대의 탐험가야.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아주 어릴 적 자신이 잠과 맺었던 독특한 인연을 떠올린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잠과 그의 인연은 각별했다. 그는 27년 전 어느 토요일 자정에 태어났다. 제왕절개를 통한 무통분만이었기 때문에 산통도 긴 기다림도 없었다. 분만 겸자가 필요하지도 않았고 자궁의 수축과 이완, 회음부 절개도 없었다. 전 과정이 고통 없이 신속하고 부드럽게 진행됐다. 사람들이 마치 오븐에서 따뜻한 과자를 꺼내듯 태아를 꺼내 살살 흔들며 주변에 대한 관심을 유도했다. 하지만 신생아는 자신에게 벌어진 일에 통 무관심해 보였다. 태어나는 게 뭐 그리 대수로운 일이라고. 아기는 오히려 풍경의 변화를 혼란스럽게 받아들였다. 느닷없는 소음과 빛, 추위에 얼떨떨한 기분이었다. 세상으로 나온 아기가 가장 먼저 한 생각은 분명 이런 것이었으리라. 뱃속 세상 너머에 이렇게 전혀 다른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정말 뜻밖이야. 아기는 짜증을 부리며 발길질을 했다. 붉고 어둡고 축축하고 매지근한 보금자리에서 계속 잠이나 자고 싶다는 의사표시였다. 이때만 해도 아기는
삶이 결국 끊임없는 배경의 변화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어머니 뱃속에서 출발해 땅속 관에 이르는 여정. 장소가 바뀔 때마다 우리에게는 일거리처럼 새롭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주어진다. 울음소리를 내면 더 이상 성가시게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에 아기가 신음처럼 조그맣게 응애응애 소리를 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누군가 그를 번쩍 들어올려 주변의 커플들에게 내밀었고 끈적끈적한 입술들이 그의 이마와 뺨을 덮쳤다. 팔들이 그를 라벤더 향기와 더운 열기가 느껴지는 폭신한 인큐베이터 속에 내려놓았다. 그제야 휴식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다. 자크 클라인은 유전적으로 잠에 흥미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항해사인 아빠 프랑시스 클라인은 파란 눈동자에 붉은 머리칼, 죽은 깨가 드문드문 박힌 맑은 피부, 굳은 살 투성이 큰 손을 지닌 장골이었다. 이미 단독 요트 항해 부문에서 화려한 우승 경력을 보유하고 있던 아빠의 우승 비결은 쪽잠이었다. 그에게 오대양을 누비는 여객선들과 충돌하지 않고 항해할 수 있게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수면법을 가르쳐준 사람은 다름 아닌 아내 카롤린이었다. 유명 신경생리학자인 그녀는 파리 시립병원의 의사로 일하면서 수면과 꿈에 대한 첨단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아내의 지원에 힘입어 프랑시스 클라인은 모노코크식 요트를 타고 5일 1시간 13분 만에 대서양을 횡단하는 기록을 세웠다. 우승한 날 밤에 부부는 사랑을 나눴고 마치 프랑시스의 위협을 축하하듯 자크가 잉태됐다. 신생아 자크는 인큐베이터에서 아직은 소음으로만 인식되는 부모의 대화를 들었다. 얘를 뛰어난 탐험가로 만듭시다. 프랑시스가 말했다. 꿈의 개척자로 만들어요. 카롤린은 다른 소망을 피력했다. 성인이 되어 자크는 이 대화를 아련히 떠올린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